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의 고급 필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하는데요. A30셀에다가 조건을 작성합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거라서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 조건은 문제에서 구입 총액이 상위 12 이내이고 뭐뭐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AND란 함수가 필요합니다. 순위를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랭크.eq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랭크.eq는 첫 번째 순위를 구하고자 한 숫자 H4가요. H4부터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비교할 대상은 순위 비교할 때마다 동일한 영역을 참조해서 순위를 구해야 되니까 비교할 대상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할 거고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내림차순이잖아요. 지금 데이터는 큰 데이터가 1등이니까 내림차순으로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을 넣거나 생략하시고요. 순위를 구한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10보다. 그럼 1등부터 10등까지 해당이 되겠죠. 지금 첫 번째 순위를 구한 값이 12 이내이고요. 구입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 OR 함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구입 수량에 가서 24의 값이요. 24의 값이 첫 번째 10 미만이다. 작다 10이라고 입력하고 쉼표. 두 번째 3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입 수량을 선택하고 크거나 같다 30이란 조건을 입력합니다. OR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 AND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릅니다. 조건 작성이 다 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H2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미리 작성하셨던 조건 영역을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따로 추출할 필드가 없다면 문제에 나와 있는 A33셀에다가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시작 위치 첫 번째 셀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업하는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 A4부터 H27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찾을 수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구입 수량이 최대이거나 최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라고 OR 함수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 구입 수량의 데이터가 2열에 있고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를 한 번, 두 번 누르셔서 2열을 고정하시고요.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max라고 입력하셔서 구입 수량을 선택,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첫 번째 조건은 최대값하고 같습니까? 두 번째 조건은 다시 구입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최소값과 같습니까? 라고 mi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최소값에 해당한 영역 동일하게 넣어주시고요. min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OR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에 글꼴 채우기 색깔이네요. 글꼴 색깔이 아니라 그럼 채우기 탭에 가셔서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에서 노랑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혹시나 샵샵샵 나와 있으면 열 너비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입 수량이 가장 큰 데이터와 가장 작은 데이터에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워크시트 전체 셀의 셀 잠금을 해제한 후 행머리글, 열머리글이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모든 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보호 탭에 가셔서 잠금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I5부터 I28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이 영역에 대해서는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는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검토해 가셔서 보호 탭에 시트 보호를 클릭하셔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시트 보호 암호는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보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100%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B2셀부터 라고 되어 있으니까 A열의 경계 라인을 드래그 하셔서 B열로 맞추시고 일행의 경계 라인을 드래그 하셔서 B2셀로 맞추시고 G하고 H 사이의 경계 라인을 이용하셔서 I열 밖으로 드래그 하셔갖고요. B2부터 I28 영역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대출 일자와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대출 일자와 그 다음 상환 기간을 이용해서 대출 순번 영역에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 일자가 같은 경우, 이제 오른쪽에 대출 일자가 같은 경우 3월 8일, 3월 8일, 3월 8일 이렇게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상환 기간에 가서 큰 값부터, 그럼 상환 기간이 7, 5, 10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요. 큰 값이라고 하면 10, 그 다음에 7, 5 이렇게 순서대로 큰 값부터 1, 2, 3 순으로 순번을 부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 일자가 예시로 2025년 3월 8일이라고 하면 상환 기간이 가장 크면 그러니까 25, 03, 08 연, 월, 일에 해당한 글자만 추출한 다음에 뒤에다가 크다고 하니까 1을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대출 일자에 가서 뒤쪽에 있는 연도 두 자리와 월 두 자리와 일 두 자리를 추출한 그 값 뒤에다가 10이란 숫자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6자리 연, 월, 일에 해당한 숫자 뒤에다가 10은 1, 7은 2, 5는 3이라는 숫자를 붙여서 대출 순번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텍스트와 썸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저희는 오른쪽에 대출 일자에 가서요. 쉼표, 그 다음 연도 두 자리 가져오겠습니다. YY, 월 두 자리 가져오겠습니다. MM, D, 일 두 자리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DD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대출 일자의 연, 월, 일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6자리의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짜, 대출 일자가 같다면 상환 기간이 큰 값부터 숫자 1, 2, 3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 뒤에다가요. 앰퍼센트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썸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썸 대출 일자가 첫 번째 조건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가로 묶을까요? 썸 함수 안에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대출 일자가 같습니까? 나머지 대출 일자와 비교했을 때 같은 데이터.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동일한 영역을 참조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가로를 닫습니다. 첫 번째 대출 일자가 같은 경우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상한 기간의 첫 번째 데이터가요. 큰 값에다가 1, 2, 3이라고 번호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3이 작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작다면 F3부터 F 비교할 대상 14 비교할 대상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 만약에 상한 기간의 첫 번째 데이터가요. 상한 기간들 데이터보다 작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얘는 작다면 순번이 밀려나야 되잖아요. 밀려나야 되니까 일단 썸에 대한 가로를 닫고 밀려날 거라서 더하기 1 하면 증가하죠. 그래서 더하기 1 밀려날 거니까 순위가 밀려날 거니까 더하기 1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작다면 더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셨고, 그리고 나서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같은 날짜 안에서 3월 8일 안에서 상한 기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10이란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큰 값부터 1, 7이란 숫자가 두 번째니까 2, 5란 숫자가 세 번째니까 3이라고 순번이 매겨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출 일자와 기준일 2026년 12월 31일 이용하여 대출 일수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기준일에서 대출 일자까지 대출 일수를 문제 제시된 표시 예와 같이 몇 개월, 며칠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수를 좀 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수는 days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days라는 함수를 입력하셔서 days라고 입력하시고요. 끝날짜, 문제에서는 대출 일자와 기준일, 그러니까 끝날짜는 기준일이 됩니다. date 2026년 쉼표 12월 쉼표 31일이라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언제부터? 대출 일자부터 그 다음 아까 기준 일자까지 며칠입니까? 라고 일수를 좀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이렇게 표시가 된 이유는 셀 서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셀 서식에 가셔서 셀 서식에 일반을 선택하시면 663일입니다. 라고 구해지는 거고요. 근데 지금 다른 셀 서식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셀 서식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나머지 데이터도 다 날짜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렇게 일단 놓고요. 아까 600셀 서식에 가셔서 확인해 보셨을 때 우리는 일반에 가서 확인해 봤을 때 663이라는 숫자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얘를 30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을 개월로 표시하고 그 다음 3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1로 표시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대출 일수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셨던 값 앞에다가요. 30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quotient라고 quotient 라고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셔서 30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날짜 셀 서식을 좀 바꿀게요. 일반이라고 하면 22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 뒤에다가 개월이라고 입력하시고 개월 한 칸에 스페이스가 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엔터 누르시면 22개월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 뒤에다가 나머지를 구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요. MOD라고 입력하는데 나머지는 아까처럼 데이지 함수를 통해서 구하셨던 숫자 값을 3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30으로 나눴을 때 몫을 개월로 표시하고 3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1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 연산자 이용해서 1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22개월 3일이라고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몇 개월 며칠이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출 일수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월 상한액에 대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금액과 상한 기간을 이용해서요. 연이율 5%로 계산하여 월 상한액을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 상한액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PMT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이자율은 문제에 나와 있는 5% 나누기 12. 기간은 바로 왼쪽에 있는 상한 기간 곱하기 12. 마이너스 현재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양수로 표시될 수 있도록 마이너스 대출 금액을 입력하시고 PMT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럼 월 상한액이 구해지시는데요. 이 값을 천단위 구분 기호와 천단위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단위로 표시한다는 얘기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0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문제 제시된 함수가
라운드 함수가 아니라 픽스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를 고정 서점 형식의 텍스트로 바꿉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맨 뒤에 가셔서 저희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까지 0으로 채워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3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1, 10, 100자리가 이렇게 0으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하셨던 값 앞에다가 약, 그 다음에 뒤에다가 원이라는 글자를 연결해서 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컨캐드라고 함수를 입력합니다. 연결할 때 사용하시는데요. 첫 번째 앞에다가 약이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시고 쉼표. 맨 뒤에서 구하셨던 값 뒤에 가셔서요. 쉼표. 저희는 원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텍스트 입력하시고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형식과 같이 표시 예와 같이 월 상한액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에서는 대출 일자 위쪽에 가셔서 대출 일자와 그 다음에 성별을 이용하여 성별이 여이고 대출 일자가 가장 빠른 달의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빠른 달의 인원수. 그래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제시된 함수 중에서는 count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조건은 성별에 가서 조건이 여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대출 일자에 가서 대출 일자가 가장 빠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 일자가 가장 빠른 달. 그러면 이 영역에 가서 빠른 달을 구할 건데 빠른 달은 제시된 함수에서는 민 함수를 이용해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면 이 날짜 중에서는 가장 작은 값이 3월 8일이라는 날짜가 구해질 겁니다. 그 날짜를 이용해서 민 함수를 이용해서 비교해도 되지만 문제는 제시된 함수가 있습니다. 이오먼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오먼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특정 달의 경과의 날짜에 그 달의 마지막 날짜를 구합니다. 잠시 제가 여기까지 잠깐 ESC 한번 누를게요. 이오먼스라는 함수는요. 이오먼스 지정된 달수 이전이나 이후 달의 마지막 날에 날짜 1년 번호를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월 8일의 데이터에서 이달에 3월 8일에 뭐 한 달 후에 마지막 날짜를 보겠습니다. 셀 서식이 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날짜에 가서 하나 선택하면 3월 8일에 한 달 후니까 4월이고 4월의 마지막 날짜는 4월 30일이라고 구해집니다. 만약에 -1을 주면 3월 8일 한 달 전의 내용에 대해서 2월 달에 마지막 날짜가 구해집니다. 저희는 한 달 후도 아니고 한 달 전도 아니고 현재 3월의 마지막 날짜, 지금 데이터 3월 8일에 마지막 날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0이라고 입력하면 3월의 마지막 날짜는 3월 31일입니다. 라고 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구하신 날짜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신다면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해당 달에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줘서 우리는 개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작은 값을 구할 거니까 3월 달의 데이터만 구해질 거고요. 3월 달의 마지막 날짜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count if 함수 안에다가 조건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A17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count if s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조건은 우리는 성별에 가셔서 여라는 조건을 주실 거고요. 두 번째 대출 일자에 가서 대출 일자가 쉼표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어떤 날짜보다 작거나 같냐?
앰퍼센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함수식을 작성할 겁니다. 큰 따옴표 안에 함수식을 넣지 않기 때문에 이오먼스 해당 달의 마지막 날짜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마지막 날짜는 민 함수를 이용해서 혹시 아래쪽이 안 보일 수 있으니 작게 하겠습니다. 대출 일자에 가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한 값에 그 달의 말일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어먼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if s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대출 일자가요. 여성이면서 가장 빠른 날짜는 3월이고요. 3월에 가서 여성에 해당한 데이터는 2건이 있습니다. 라고 구해집니다. 만약에 3월 8일이 아니라 여기 3월 제가 데이터를 수정을 해 볼게요. 3월 10일이라고 넣습니다. 결과는 동일하죠. 왜냐하면 3월 31일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3월 31일도 해당이 돼요. 3월 30일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시 3월 8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가장 빠른 달이라고 했기 때문에 빠른 달의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날에 미함수를 통해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고 그 날짜의 마지막 날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어먼스를 주시면 3월 31일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functio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public function이라고 입력하시고 함수 이름은 fm 비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받는 값은 계좌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첫 번째 안에다가 계좌번호의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숫자가 제시된 내용은 셀렉트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케이스라고 입력하시고요. 미드 함수를 통해서 계좌번호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온 값이 혹시 25입니까? 라고 케이스 25입니까? 또는 심표 26입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저희는 FM 비고에다가 예금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만약에 25와 26이 아니시다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요. 35, 36입니까? 라고 수정을 할 거고요. 35, 36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적금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35, 36도 아니라면 45, 46입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45, 46이라면 수시 입출금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컨트롤 V에서 55, 56입니까? 라고 수정할 거고요. 55, 56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청약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5, 심표 26 하지 않고요. 여기다가 26을 따로 주셔도 돼요. 위에다가 25 하나 쓰시고 여기다가 26 해서 각각 25는 예금, 26은 예금, 35는 적금, 36은 적금해서 셀렉트 케이스문을 길게 쓰셔도 되는데 길게 같은 내용이라면 그냥 25, 26에서는 예금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쉼표로 나열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삽입의 모듈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i3 셀이 오셔서 함수 삽입에 가셔가지고요. 사용자 정의에 FM 비고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계좌번호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해당한 두 글자를 숫자에 따라서 25, 26 또는 35, 36, 45, 46 이렇게 해당된 데이터가 예금, 적금, 수시 입출금, 청약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엑셀 파일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고요. B2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B2셀을 선택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연결 선택 누르시고요. 더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데이터 스프레드시트에 해당된 파일에 가셔서 구입 내역을 선택하고 열기, 안쪽에 구입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고 확인. 그래서 가져오실 외부 데이터는 선택을 하셨으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피벗 테이블 영역에 그림을 참조하셔서 배치하는데요. 이북명을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 결제 구분을 열에 갖다 놓으시고 구입 가격을 합계에다 갖다 놓으시는데 구입 가격은 계산식을 통해서 수식을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피벗 테이블 분석의 계산의 필드 항목 및 집합의 계산 필드 선택하시고요. 구입 가격이라고 이름은 입력하시고 구입 가격 아래쪽에 오셔서 구입 수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1 빼기 할인율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 추가.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구입 가격이 값에 배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선택하시고 구입 가격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를 이용하셔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실습하신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피벗 테이블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82년생 김지영의 모바일 결제에 해당한 금액을 선택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된 내용만 별도의 시트로 작성할 수 있고요.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김지영 모바일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김지영 모바일로 지정하고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왼쪽에 위치시키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더블 클릭하시면 왼쪽이 추가가 됩니다. 따로 위치를 바꾸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문제를 실습하기 위해서 상반기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A2부터 A19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합니다. 1단계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쉼표만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특별하게 어떤 열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하반기 시트를 클릭하셔서 A2부터 A7을 선택,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분기호 분리됨을 선택하시고요. 다음을 누르시고요. 쉼표가 맞나 확인하시고 다음 누르시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열 너비는 조절해 주시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표 1에 A2부터 C8셀까지 선택하시고요. 이 북명 구입 수량과 구입 총액에 대해서
합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라는 메뉴를 찾을 수 있고요. 합계를 구하는데 참조하는 시트는 상반기 시트에 가서 첫 번째 열이요. A열이 되면 안 돼요. 이 북이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C열부터 시작하셔서 직 19세까지 선택하고 추가. 하반기도 마찬가지로요. C열부터 시작하셔서 데이터를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해당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림과 같이 경기도의 데이터를 차트에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선택하셔서 추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방법이 있고요. 경기도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또는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선택을 이용하셔서 범위를 경기도를 포함한 영역으로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 레이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차트 제목은 지역별 입력하시고요. 지역별 영화 관객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지역별 영화 관객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세로축에 대한 제목이 차트 요소에 가셔서 두 번째 축 제목의 기본 세로를 선택합니다. 기본 세로의 제목은 연간 관객 수라고 입력합니다. 연간 관객 수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셨던 세로축 제목을 선택하고 축 제목 서식에 크기 및 속성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세로축 제목까지 입력하셨고 차트 제목을 선택한 다음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을 보통 효과에 파랑 강조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효과에 하고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색상명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 효과에 파랑 강조 1 클릭합니다. 다음은 세로축의 표시 단위를 지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에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축 서식에 축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축 옵션을 클릭합니다. 표시 단위에 현재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만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을 선택하시고 단위 레이블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에 단위 레이블 표시를 체크한 상태에서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례는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차트 요소에 오셔서 범례에 대해서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체크된 거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데이터 표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테이블을 삽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테이블은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범례가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범례가 표시된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선택, 범례 표지 포함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 테이블을 테두리는 모두 표시되지 않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테이블 선택한 다음에 테두리를 표시하지 않겠다. 오른쪽에 데이터 표 서식에 가셔서 테이블 테두리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두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로, 세로, 윤곽선 모든 선택의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윤곽선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 다음 차트 영역의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 서식에 첫 번째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그 다음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에 가신 다음 안쪽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가셔서 가운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림자 효과까지 설정하신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차트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5문항 서식 지정하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는 단추의 매크로를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F2부터 G3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F2부터 G3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신 다음 첫 번째 매크로는 신발 사이즈라고 입력합니다. 신발 사이즈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록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신발 사이즈라고 매크로 이름이 표시가 되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D3부터 D1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고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오른쪽 형식에다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신발 사이즈가 250 이상이면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빨강을 먼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에 크거나 같다 25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250 이상 맞죠? 숫자 앞에 빅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영어로 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빅을 입력하신 다음 문자 추가 후에 숫자와 문자 사이에 공백을 주고 별표 입력하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우신 다음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합니다. 다음 세미콜론 눌러서 첫 번째 서식에 대한 구분 작업을 하시고요. 두 번째, 신발 사이즈가 200 이하이면 파랑색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괄호 묶어서 파랑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20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사이즈가 200 이하, 작거나 같다 20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러면 파랑색으로 스몰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파랑색은 먼저 입력하셨으니까 스몰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문자 추가 후 문자와 숫자 사이에 공백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입력하고 한 칸의 스페이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세미콜론 입력하시고요. 그 외에는 너비만큼 공백을 채우고 숫자를 표시하시오. 별표 한 칸의 스페이스 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 제시된 250 이상은 빨간색, 200 이하는 스몰과 파랑색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매크로 이름은 신발 사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발 사이즈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단추를 먼저 만들게요.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F5부터 G6 영역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모자 대여라고 되어 있고요. 모자 대여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록,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범위를 C3부터 C16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형식에다가 모자 대여가 숫자 1일 경우는 대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사용자 지정 서식을 작성할 건데요. 먼저 대괄호 묶어서 1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 1이라면 대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구분기호 세미콜론 입력합니다. 0일 때는 빨간색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명을 먼저 빨강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조건은 0일 때라고 0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시고 그러면 본인 모자라고 입력합니다. 본인 모자 입력하시고 그 외는 공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미콜론 구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이미 셀 하나를 클릭하신 다음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는데 저처럼 누르신 메뉴가 나오는 건 움직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신 다음에 텍스트는 모자 대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모자 대여라고 입력해 주시면 기타 작업의 두 문항의 매크로 기록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포인트 지급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안쪽에다가 폼의 이름을 입력하는데요. 포인트 지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보여주세요 라고 .show라고 입력합니다. 폼이 초기화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객체에서 폼을 선택하시고요. 폼의 이름 포인트 지급을 선택한 다음 코드 보기 클릭합니다. 객체를 유저 폼을 선택하고 초기화 작업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CMB 회원 등급에 대해서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실 데이터는 F5부터 F10 영역으로 데이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폼 초기화 작업을 하셨고요. 2번은 조금 이따 하고 3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객체에서 CMD 닫기를 선택하고 프로시저에서는 클릭이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닫기를 클릭하면 포인트 지급 폼이 종료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언로드 메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D4셀에다가 코엑스 점이 입력되고 D4셀에다가 코엑스 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D4셀에 입력하셨던 코엑스 점에 글꼴이 굴림체로 지정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4셀에 폰트에 폰트점 네임을 문제에 나와 있는 굴림체로 하겠습니다 라고 굴림체 입력합니다. 그래서 폼이 종료가 되고 D4셀에 코엑스점을 입력하고 글꼴은 굴림체.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객체에서 입력은 CMD 입력을 선택하시고요. 현재 폼에 입력된 워크시트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데이터에 A5셀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된 행의 개수는 5행과 그 다음 6행, 그 다음에 위에 4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눈으로 보셨을 때 3개 행이 연결되어 있고요. 저희는 7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그럼 3 더하기 4를 하셔야, 그러니까 연결된 행의 개수는 3을 구하실 거고요. 저희는 더하기 4를 해야 7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할 행을 기억할 변수 i라는 변수 하나를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기준을 A5셀을 기준으로 현재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한 다음에 더하기 4를 하겠습니다. 셀즈 i, A열이니까 숫자 1이 되겠네요. 이름에 A열에다가는 txt 회원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요. 셀즈 i, 2, 3, 4까지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B, 세 번째는 C, 네 번째는 D가 되고요. 두 번째는 CMB 등급이라고 CMB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등급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연도입니다. 가입 연도. 네 번째는 포인트 지급액인데요. 포인트 지급액은 회원 등급의 끝에 세 자리가 1등급이면 이런 조건이 있네요. 그럼 if라는 if문을 사용해서 오른쪽에 끝에서 right 셀즈 i, 2에 입력된 회원 등급에 입력된 데이터에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 1등급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그렇다면 then 저희는 셀즈 i, 4 D열에다가 5만 원을 입력할 5만이라는 숫자를 입력할 거고요. 0을 4개 입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2만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else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만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력하는 프로시저 내용까지 작성하셨고요.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 디자인 모드 끝내기 포인트 지급을 클릭하시고 회원명을 임의로 입력하시고 그다음 등급을 선택하시고 가입 연도도 임의로 입력하시고 그 다음 입력 버튼 누르시면 네, 화면과 같이 폼에 입력하셨던 데이터가 A열, B열, C열, D열에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시저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